인천에서도 폭우로 수십 명의 수재민이 발생하고 피해가 속출했지만 일부 단체장이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휴가를 떠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구의원은 제주도 연수를 떠나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정승현 인천시당위원장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 때문에 피해가 속출했죠. 인천도 이재민이 발생하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할 단체장들이 시민을 외면하고 휴가를 떠났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인천에서도 지난 8일과 9일 집중적으로 각각 200mm 이상 폭우가 내렸는데요. 이로 인해서 많은 가게가 침수가 되고 차량도 침수가 되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그 옹진 군수를 맡고 있는 문경복 옹진 군수가 8일부터 휴가를 떠났습니다. 휴가야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건데 8일, 9일 집중호우가 있었으면 돌아와서 업무에 대처했으면 되는데 이제 돌아오지 않았고, 물론 본인은 군청 과장들에게 전화로 수시로 연락을 해서 업무를 지시했다. 그리고 또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 치료를 받느라고 대처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오늘까지가 휴가인데 오늘은 정상 출근해서 좀 영흥 지역에 복구를 지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단체장이 있는 반면에 유정복 인천시장이라든가 박종효 남동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 폭우가 내리던 날이 이제 휴가 기간이었는데 내리자 이제 휴가를 전부 반납을 하고 바로 복귀해서 업무에 임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휴가 첫날 휴가 갔다가 바로 복귀했다고. 바로 그러죠? 복귀했습니다. 네네. 자, 그런가 하면 또 인천 미추홀 구의원들은 폭우로 주민 피해가 있다는 가운데 제주도로 연수를 갔다고요? 이거 취소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미추홀구 의회에서 의원이 15명이 있는데 그중에 12명, 그리고 의회 사무국 직원 5명이 1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연수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특히 인천에서도 미추홀구에 이제 많은 또 피해가 발생해가지고요. 이재민들이 나오고 제1시장 같은 경우는 물에 많이 잠기고 피해가 컸었는데요. 물론 이번 연수가 이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고 구의원들이 이 연수를 통해서 구 의정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의정 방향을 계획하는 그러한 일정을 소화한다라고는 합니다만 8일과 9일에 폭우가 집중되었고 이제 그 다음날 10일에 이제 연수를 떠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 측에서는 이 연수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숙소나 비행기 값 같은 그 경비의 위약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개개인들이 부담하게 돼가지고 연수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누구보다도 책임져야 할 분들이 구의원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연수를 강행하기보다 차라리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그런 복구 작업에 열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제대로 된 연수이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갖게 됩니다. 참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떠들썩했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수해복구 자원봉사 현장 가서 물론 장난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진 잘 나오게 그림이 잘 나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큰 논란이 됐고 오늘 다시 또 사과까지 제차했는데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왜 이러는 걸까요? 어쨌든 같은 당인데. 그러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또 부끄러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선출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이제 주민, 국민들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 매사 첫째로 언행에 신중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연재해 이런 걸 아무리 대비를 하더라도 닥쳐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연재해가 닥쳐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얼마큼 신속하게 정확하게 대처하느냐 하는 그런 위기관리 능력, 이런 걸 수시로 좀 체크하고 좀 키워나가야 되리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공복이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주민과 국민들을 좀 마음으로부터 섬기는 그런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런 일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총장 선출을 앞두고 내홍을 겪고 있죠. 인하대학교 얘기 좀 해보죠. 인하대 차기 총장 후보 일단 2명이 결정이 됐는데요. 현 총장이죠. 조명우 총장, 그리고 전 경영대학장인 박기찬 전 경영대학장 두 분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자, 최종 후보에 조명호 총장이 들어갈지 말지 논란이 있었고 설왕설래했는데 또 반발도 많았고요. 결국 들어갔습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시끄러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인하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예. 이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총추위라고 부르는데요. 예. 거기서 지난 9일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명호 현 총장과 박기찬 전 경영대학장을 총 5명 중에서 2분으로 예. 압축을 해서 총장 후보로 이제 올렸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교수 대표로 이 총추위에 참여했던 교수 대표 4명이 이 총추위 결정에 불복을 하고 예. 사퇴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이 교수 대표 4명이 사퇴한 이유를 보면은 지금 조명호 현 총장이 재임했던 4년 동안에 여러 가지 좀 일련의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네. 인하대 위상이 많이 추락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교육부에 대학 기본 역량 평가라는 게 있었는데 당연히 인하대는 포함이 돼 왔는데 거기에 인하대가 탈락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올해 어떻게 재정 지원은 받긴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인하대 위상이 추락을 했고요. 또 그 직후에 작년에 교내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또 이번에는 참 불행하게도 교내에서 여학생이 예. 성폭행을 당하고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여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총장 책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네.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수의 입장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명호 총장이 최종 후보 2인에 포함이 되었고 예. 그 뒤에는 이제 재단 측이 있지 않은가 뭐 이런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반발하고 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인하대 총장 선출 관련해서 과거에서도 좀 시끄러웠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기저에는 항상 뭐 재단 측이 너무 깊이 관여하는 거 아니냐, 입김이 네. 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사실 조명호 총장 선출 당시에도 좀 시끄러웠잖아요. 2018년에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저도 한 20년 가깝게 인하대에 재직하고 있습니다만 예. 매번 총장 그 선임 때마다 좀 마찰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4년 전, 현 조명호 총장이 처음 선출될 2018년에도 이 총추위 구성을 놓고 예. 재단 이사장 측근에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거를 둘러싸고요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인하대 교수회는 이 민주적 총장 선출을 해야 한다라는 공문을 재단에 보내면서 반발했고요. 네. 그런데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총추위를 한번 살펴보면은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이 총 11명인데요. 예. 그중에 재단 이사장과 재단 측의 4명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단 측이 5명이죠. 네. 그리고 교수 대표가 4명이고 총동창회 추천이 1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같이 움직인다면 이제 5대 5죠. 근데 나머지 1명이 캐스팅 보트를 지는데 이 사회 저명 인사 1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을 재단 측에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6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상 재단이 6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늘 6대 5로 결정이 나고 예. 하기 때문에 총장 선출을 너무 좌지우지하는 구조 아니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네. 사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인하대 문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립대학들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재단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뭐 당연하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사립대이지만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지역사회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로서의 성격도 그렇죠. 있다. 뭐 예. 이런 양갈래의 대립이 있어 온 거죠. 예. 네. 지금 총학생회 비대위와 또 일부 교수들은 교수의 반발을 두고 부실 검증이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조명호 총장이 최종 후보 2인에 포함된 거에 대해서 교수회라든가 총동창회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또 이러한 반발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조명호 총장이 지난달 22일에 자기 총장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예.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수회에서 후보로서 인정을 안 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지난 2일에 교수회와 총동창회가 주최한 후보자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예. 조명호 총장은 참석을 배제를 시켰고요. 나머지 4명만 참석을 시켰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조명호 총장은 전체 교직원에게 이제 이메일로 입후보 담화문을 보냈고요. 이러한 과정을 봤을 때 예. 총학생회라든가 뭐 일부 교수들은 현 조명호 총장에 대해서 부실 검증이 된 것이 아니냐. 예. 잘한 점도 있다면 잘못한 점도 있고 그 양쪽을 다 좀 제대로 검증을 했는데 그걸 못했다. 뭐 이러한 비판이 있는 거죠. 예. 네. 자, 마지막 주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정복 현 인천시장이 당선인 시절에 유튜브 한 인터넷 방송에서 서구 청라 돔구장 옆에 SSG 랜더스의 이제 새로운 돔구장이 될 그렇죠. 거라는 네. 곳이죠. 네. 거기 이제 가칭 SSG 랜더스 필드역이
생길 거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야구 팬이어서 당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시죠. 그래서 결정이 된 줄 알았어요. 예, 예. 근데 뒤늦게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의 SSG 야구 팬 여러분들은 상당히 그 반기는 뉴스였다고 네네. 생각이 되는데요. 이종복 시장이 6월 29일 그러니까 취임하기 이틀 전이죠. 예. 당선인 신분으로서 유튜브 채널 유종복 TV라는 걸 네네.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출연해서 청라 돔구장 전철역이 신설될 것이다. 뭐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천 청라의 신세계 그룹이 추진하는 청라 스타필드 돔구장이 네네. 확실하게 들어설 것이고 또 거기에 그 편의를 위해서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에 이제 이 돔구장 역사를 새롭게 만들 것이다. 뭐 이러한 예.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당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 예, 예. 또 한편 취임하기 전에 아직 100% 확정된 것도 아닌 거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네.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뭐 약간 뉘앙스의 차이일 텐데 추진을 하겠다, 만들려고 좀 잘 노력해 보겠다 이런 식의 발언 정도라면 큰 문제는 없었을까요? 그렇죠. 본인이 예. 이제 이틀 후에 취임을 하면 네. 뭐 이런 구상이 있는데 적극 예. 추진하겠다 이랬으면은 논란이 좀 덜할 텐데 이것이 뭐 기정사실인 것처럼 네.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지하철 역사 하나를 만들고 확정 짓는 데는 단순 해당 지자체 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네. 지금 요 역사 하나 만드는데 한 1,000억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거를 또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네. 뭐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관련 부처와 함께 또 1,000억을 전부 시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큰 액수이기 때문에 예. 뭐 민간 사업자도 좀 이렇게 들어오게 할 텐데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하나 이제 지적을 할 수 있는 게 신세계 그룹이 이런 스타필드 구장을 지금 뭐 기획 단계이고 설계 단계라고 합니다만 네. 아직 100% 그것도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 사업을 확정 지은 것도 아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만들려고 추진했는데 스타필드 구장이 물 건너가 버리게 되면 네. 이게 세금 낭비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그러네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밟아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정승현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